안녕, 나 장수 아저씨야. 오늘은 미래의 일자리처럼 여겨지는 공유경제, 기획경제, 그리고 어플경제 이런 부분이 너네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사기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야. 장수 아저씨는 지금까지 타다를 반대해서 무산시키는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리를 내었어. 지금 타다가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어플경제, 그 부분도 반대하고 있고 카카오 카풀도 반대를 했어. 왜?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거라는데 너네들은 다 그게 편리하지? 택시가 안 잡힐 때는 카카오 택시, 아침에는 출근할 때는 카카오 카풀, 그리고 집에서 뭐 시켜 먹을 때는 배달의 민족. 그러면서 또 타다 택시를 옛날에 있을 때 좀 타면 기존 택시보다 훨씬 깨끗하고 친절하다 생각을 했지. 근데 그런 약간의 편리함이 결국은 너네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고, 결국은 그런 산업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너네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이제는 사소한 소비의 영역이나 사소한 아르바이트의 영역까지도 그들에게 다 침해를 당해서 결국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너네들이 노예가 되는 노예경제 시대가 열린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흔히 공유경제라고 하면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나누어 쓰는 거 좋지.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산물을 나누어 쓴다. 뭐 요즘 전동 킥보드 아무데나 놓고 너네들이 타고 다니거나,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공유경제 차량이 되겠지. 차를 타고 아무데나 내버려 두고 가면 너네들이 또 지나가다 그 차를 수배해서 타고, 이제 무인 자동차가 열리면 집 앞에까지 차가 오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인 자동차가 되면 뭐가 생길까? 차량 운전기사라는 자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너네들이 배달의 민족의 이제 한국의 모든 배달 앱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서? 배달비가 올랐어. 옛날에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너네들이 배달비 따로 안 냈고 동네 통닭집에 배달시킬 때 주인이 고맙다고 공짜로 배달해 주지, 가게에서 안 먹고 집에 시켜줬다고. 그리고 서비스까지 줬어. 이제는 3,000원씩 2,000원씩 배달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 결국 너네들이 사 먹는 비용 자체가 올랐지.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에 식당을 놓고 거기에 전화를 해서 배달했기 때문에 품질이나 내양을 속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달 어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서 오는가를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 물론 식당 이름이 있지만 그 식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품질 자체도 악화되고 양도 질도 줄어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잠시의 편함 속에서 그들은 플랫폼을 장악한다든지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과거에 수많은 고용이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그들은 큰돈 들이지 않고 어플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장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예속시키는 거야. 우리가 다음을 하다가 카카오에 예속되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행도 카카오뱅크를 쓰지. 자, 네이버를 하다가 네이버페이를 하게 되고, 네이버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고, 복덕방도 네이버에서 구하고, 그러니까 전부 예속되는 거야. 이거 예속경제, 노예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으로 모든 것이 예속이 되면 과거에 소자영업자가 여러 사람이 하던 일자리들이 이제는 그것이 합법화를 통해서 그 플랫폼을 소유한 한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 사람은 허접한 노동, 기경제라고 흔히 불러. 그래서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 우버 택시하는 사람들, 배달의 민족 하는 사람들이 다 기경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어. 그래서 기경제는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를 해. 한번 이용하고 나면 우버 택시 평가해달라, 택배 평가해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노동자들을 끝까지 극한까지 쥐어짜. 또 그 노동자는 그야말로 기계처럼 하루에 수도 없이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공유경제나 기경제를 하는 플랫폼에 지급을 하고 자기는 남은 부분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세계 어디에도 공유경제니 기경제를 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거나 그들의 위험한 노동을 하는 대가에 대한 위험성 보장,
안전 보장이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택배 기사로 나섰다가 배달 기사로 나섰다가 첫날에 죽어간 사람이 몇십 명이고 1년에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무너져가. 그리고 그런 형태의 시간에 내쫓겨서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내야 존재하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은 대부분이 2, 3년이지 지속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야. 결국 끊임없이 소모되는 그런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소모하고 버리고 소모하고 버리는 식으로 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조가 너무 세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의 노동 활동에 대한 노조가 이런 공유 경제나 기익 경제에서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 어떻게 그런 공유 경제 노동자들이나 기익 경제 노동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싸워야 될지 그 개념조차도 노동법에 희미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달의 민족에 예속되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로 예속되고 쿠팡 같은 데 가서 또 배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언젠가는 이렇게 소모되고 마는 소모품으로 이용당할 뿐이야. 자, 흔히 하는 상투적인 거짓말, 이거는 한국의 대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의 대학 교수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4차 산업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걸 막는 것이 마치 제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과거 영국에 산업혁명에 저항을 하던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가 너무 발달되니까 기계를 엎어버리고 해서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것처럼 이야기를 해. 나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야. 1차 산업혁명 때도 많은 사람이 산업혁명 직후에는 불행해져서 정말 먹을 게 없어지고 일자리를 놓쳐서, 자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는데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등장하고부터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면서 그것이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 너네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누가 돈을 버느냐? 그거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그 기술에 돈을 댄 사람이나 주주들이 돈을 버는 거야. 너네들은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 피해만을 겪을 뿐이야. 자, 사람들이 더불어서 모여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야 돼. 그런데 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그런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필요한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나 아니면 허접해져서 기계로 시키기에, 로봇으로 시키기에도 아까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정원에 가서 이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 책상 밑에마다 청소하는데 이게 기계가 하려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기계 비용보다 사람이 더 싸게 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허접한 일자리지만 그때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른 일자리, 이런 것들만 너네들한테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 하급 서비스직 노동 일자리나 아니면 아주 고급 일자리만 남고 중간의 일자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너네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특정한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되는 부분은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자, 기본소득은 누가 내야 되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세금을 누가 내겠어? 그거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떼돈을 버는, 미국 같으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데서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해외로 가가지고 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직원들도 몇 명 채용을 안 해서 그 직원들이 낼 세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산업 이런 발전,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은 임금에 돌아가는 몫을 아주 줄이고 그것이 다 자본가들이나 기술가들에게 돌아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3, 4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어서 미래에 1% 미만의 소수의 기술을 가진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만 살아남고 99%의 인류가 불행해질 거다라는 것이 서울대에서 만드는 미래 이 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어서, 그래서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뺀 다수의 인류가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 발달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술 발달을 시키는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듬뿍 내어서 취직하지 않고 취직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기본소득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쯤에서 스톱이 되어줘야 되고 제동이 걸려야 된다. 무한정으로 이런 부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전부 불행한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토피아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상층, 미국에서도 상층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을 항상 아름다운 미래로 연결되고 저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고부터 깨야 돼. 너네들은 배달의 민족이 뭐 용감한 행제들인가 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한국에서 자기들이 몇 명이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철저히 미국의 이 투자회사가 결부돼가지고 돈을 대고 그걸 끌어들여서 그 친구들이 이걸 했을 뿐이야. 그래서 조 단위의 돈이 이미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팔아가지고 4조 8천억인가에 팔았잖아. 그래서 그 주인이 가져간 돈은 한 6천억도 안 될 거야.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나머지 돈들이 돌아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한 어퍼를 연구 끝에 만들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간다?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 컴퓨터 산업의 초창기에 그런 모델들이 가능했지. 이제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게이트 키핑, 즉 길목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집중되면서 미국엔 봐도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 수많은 이 개인 창업 회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조금 될 만하면 다 사들이고 있어. 인스타그램도 넘어갔잖아, 구글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 그걸 갖다가 해서 창업해서 거기에 올라타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기술이 축적되고 자본이 축적되고 인력이 축적된 사람들이 다 독식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한국의 삼성, LG 같은 제일 앞에 서 있는 대기업도 여기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올라탄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알아야 돼. 기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야. 자, 배달앱 이용하고 카카오로 택시 부르고 할 때마다 너네들은 너네들의 미래도 생각해 보기 바래. 알간?